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342페이지 나와 있는 5번에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등에 이제 관한 부분 쭉 보시되, 여기서는 이걸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등에서 나머지 한번 쭉 지문 중에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하자에서는 이 부분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한 걸로 하는데요. 지금 여기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 보면 저희가 돈이 있죠. 돈. 그래서 저희가 돈의 인계 절차를 한번 이렇게 돈의 인계 절차를 한번 묶어서 해서 저희가 했던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들 중에 돈과 관련해 이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넘길 건지 해서 한번 정리한다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자, 보수, 보증금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자, 보수, 보증금. 자, 그러면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일단은 예치는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치는 저희가 사업주체가 예치하죠. 물론 사업주체 중에 이제 공공성을 띈 사업주체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다 그래서 네 가지 공공사업주체는 저희가 면제가 됩니다. 하나. 그래서 그러면 그 공공사업주체 뺀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했다면 자, 사업주체는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넘겨주는 것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넘겨주면 이 사용검사권자가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공동주택의 누구에게 입주자 저희가 대표회의에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저희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건 그러면 사용검사권자가 언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넘겨줄 거냐. 그럼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저희가 구성된 때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다면 그때 사용검사권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이 보증금이 명의를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자, 돈은 첫 번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양걸 1번의 지문입니다만 하자, 보수, 보증금은 사업주체, 검사권, 입대표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로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보시면 했던 지문들 중에서 저희가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이요. 자, 그럼 두 번째 관리비 예치금은 사업주체가 이 관리비 예치금을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로부터 이행수에서 공용 부분에 관리 운용에 씁니다. 그러면 자, 관리비 예치금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로부터 이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하는데 그러면 사업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해서 이거를 공용 부분에 유지관리에 쓰고서 갈 때 주고 간다, 가지고 간다, 주고 간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체는 요거를 누구에게 줍니까? 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거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바로 누구로 갑니까? 바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갑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이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대표에게 넘기고 하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업주체가 입주대표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넘기는 시점은 언제 사업주체가 입주대표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넘길 거냐 했을 때 그럼 여기는 관리 방법 결정을 저희가 입주대표회의에서 사업주체 관리 방법 결정을 저희가 통지한 때 사업주체가 입주대표에게 돈을 넘겨줍니다. 이 시점에. 그래서 지금 돈은 두 번째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에 가면 저희가 특별수선 충당금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 특별수선 충당금,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 하자보수보증금 관리비 지금은 이거는 주택법령에 따라 관련 돈이고요. 지금 여기 특별수선 충당금은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저희가 돈이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수선 충당금은 저희가 임대기간,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누가 이 돈은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그 적립 시기가 들어있을 때 이 법령에 따른 적립 요일에 따른 금액을 임대사업자가 적립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적립했던 특별수선 충당금은 이거는 임대기간이 끝났다는 표현을 양도됐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이 양도가 됐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간다, 아니면 이거를 주고 간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적립했으니까 갈 때 이 임대주택이 이제 양도가 된 경우는 이거를 가지고 갑니까? 주고 갑니까? 주고 가요. 누구에게 줍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최초로 구성이 되는 누구?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이 돈을 저희가 넘겨주고 갑니다. 그래서 돈은 세 번째 하나.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돈에 관한 인계 절차는 여러분이 총해서 세 가지 돈에 관련 인계 절차. 그래서 첫 번째 하자보수 보증금, 두 번째 관리비 지금, 세 번째 저희가 특별수선 충당금에서 이 세 가지 돈에 관한 것은 인계되는 절차가 어떻게 넘어가는가 꼭 해서 여기 처음 일단 보면 보증금은 중간에 거치지만 예치금이나 특별수선 충당금은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았을 때 인계가 되는 마지막에 최종 절차는 지금 보면 저희가 누구에게 이 돈이 넘어간가요? 그래서 세 가지 돈 모두가 다 중간에 거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 마지막 최종 인계 절차는 다 누구에게? 공동주택 입주자 대비 회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 이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 하게 되면 해서 하나 더 있죠. 주택법령의 돈하금이 특별수선 충당금과 같은 성격인데 이 법령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주택법령에서는 이 특별수선 충당금이란 요 용어의 같은 개념의 돈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여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지금 저희가 1번, 2번, 3번은 해서 그 다음 4번에 나와 있는 4번에 나와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인데 이거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거는 인계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돈을 적립 예치했던 거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이 돈은 넘겨받는 게 아니고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저희가 적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분양주택이면 공동택의 소유자가, 그리고 분양되지 아니한 공동택이라면 누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 누가 예치나 적립했던 거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장기수선 충당금은 적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 법령에 따른 누가 부담한다. 그래서 그 부담의 주체에 따라서 돈을 적립한다는 것에서 일단은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해서 지금 3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돈에 관련된 네 가지는 저희가 주택법령에 따른 세 가지와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관한 법령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까지 해서 네 가지 관련 돈의 인계 절차 한번 쭉 정리하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서 지문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한번 쭉 봐주시고요. 부분들. 자, 여기서는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하나만 정리하고 이제 하자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자, 페이지 344페이지 가시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보시면 위원수가 몇 명, 위원수는 몇 명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저희가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이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는 저희가 몇 명이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내용을 토대로 가시면, 그러면 이 위원회는 제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이걸 하나 정리했고요. 플러스 그러면 이 하자심사분쟁조정 산하에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 위원회 수는 몇 명 해서 저희가 15명 이상 저희가 10명 이상 저희가 15명을 15명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0에서 15에 해당되는 분과위원회 위원수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산하에 저희가 소위원회 그래서 여기는 소위원회 수는 몇 명 하게 되면 여기는 5명 이내 위원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꾸린다. 그래서 위원수는 몇 명? 하나, 둘, 셋 수치. 그 다음에 위원수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위원회는 보면 저희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저희가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하나, 둘, 셋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 하나 해 두시죠. 위원수는 해서 이렇게 해서 지문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하나를 정리를 한번 더 해볼까요? 부분들은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정리 하나 해서 위원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희가 지문은 하나를 정리할 것은 지문은 이걸 하나 보죠. 위원수를 가지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를 정리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동별 대표자 선출 저희가 입대표 관련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관리를 구성하고요. 500 이상 공동대 회장 감사를 직접 선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와 500 이상 공동대의 회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수는 몇 명이라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는 저희가 보면 5명 이상 저희가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단서를 줍니다. 뭐라고 단서를 주냐면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공동체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500세대 미만이라고 단서를 밑에는 보면 저희가 3명 이상 저희가 9명 이하 위원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단서가 500세 미만이라는 지문일 때와 없었을 때 인원수 출발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원수는 하나, 둘, 셋 위원회 관리면 셋하고 플러스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까지 요 4가지 위원회 위원수는 꼭 정리하셔서 시험은 일단은 여기 보면 기존에 여기 5와 9를 쓰는 형태가 나왔었고요. 임대차 분쟁 관련해서 보면 15명이라고 나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 3가지 위원회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4개 위원회 관련 위원수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선택형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기입형까지 정리해서 이 부분 꼭 하나를 정리해 두십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서 하자 관련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 관련 돈 그리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관련한 지문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이 제가 기본 과정에 정리했었던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관련 지문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2절로 해서 353페이지 2절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가면 저희가 장기성 계획과 장기성 충당금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번에 장기성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번에 나와 있는 장기성 계획 수립원에서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의 범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장기성 계획에서 일단 제가 정리하고 이걸 한번 묶어서 정리해 보는데 저희가 주택법령상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범위하게 되면 저희가 크게 이제 보면 지금 여기 장기성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다. 그래서 첫 번째 장기수선 계획을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공동주택의 범주를 정리한다면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353에 나와 있는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어본다면 첫 번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두 번째는 저희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면 세 번째는 난방은 중앙난방 또는 저희가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라면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주상복합 건축물이에요. 그럼 저희가 주상복합 건축물이면 해서 주상복합 건축물이면 뭐더라?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면 이 장기성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확인한다면 해서 1번에 저희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는 공동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적 수립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에 제출하고 사용검사권 1을 그 공동택의 관리 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해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라면 누가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을 해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면 사용검사권자는 누구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택 범위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장기성 계획 수립 대상 공동택의 범위를 물어보면 하나, 넷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면 저희가 주택법령에서 가장 공동택 범위를 가지고 물어보았을 때 언급이 매우 잦은 부분이 제가 두 번째는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이죠. 그러면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면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하게 되면 저희가 몇 가지 공동택의 범위를 저희가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보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두 번째 승강기가 설치됐고요. 세 번째는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인데요. 네 번째는 저희가 주상복합 건축물이면 그런데요.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놓고 보면 1, 2번은 아무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대수도 같고요. 2, 3, 4 같는데 그런데 1번하고 2번은 지금 방금 1, 2번은 공통으로 세대수 300 이상은 양쪽에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300 이상이다 그래서 300 이상 공동택 여기서 300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던가요? 개별 난방이면서 저희가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동택으로서 세대수가 몇 세대만 된다면 300세대만 된다면 장기성계 수립도 하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1번은 양쪽 모두가 똑같습니다. 근데 2번은 하나 주의할 게 2번은 지금 보면 이거를 구분했을 때 모두 2번 승강기 난방 주상복합인데 하나 주의할 것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공동택은 승강기 중앙지역 주상복합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라 해서 지금 저희가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면 2, 3, 4 뒤에 플러스해서 뭐가 붙어야 돼요? 150세대 이상이란 요 단서가 저희가
붙어서 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50이라는 2, 3, 4 플러스 150이 이 각각 2, 3, 4 뒤에 모두가 다 150이라는 지문이 붙게 되면 이게 의무관리 대상으로 가고요. 150이라는 지문이 빠져버리면 이게 뭘로 가는 거예요? 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으로 갑니다. 해서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기 요구하고 연관해 보시면 저희가 연관해 가면 자, 세 번째는 제가 한번 공동주택의 규모 하게 되면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소규모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의미 그대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규모가 작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갈 거 일단 저희가 방금 정리 요걸 정리했다면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뭘 말하냐면 여기는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그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서 여기는 보면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 이 지금 제가 방금 봤던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1번부터 4번인데 이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250세대인 공동주택은 요 규모 미만이죠. 그래서 요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면 여기를 저희가 여기를 소규모 공동주택 그래서 요 규모 이 1, 2, 3, 4 요 규모 미만이면 이거를 주택법상 이거를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분류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소규모 공동주택 하게 되면 요 1, 2, 3, 4 규모 있으면 이 규모 미만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분류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1번 계획 수립 대상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해서 이 1, 2, 3에 따른 주택법상에 따른 세 가지 그래서 꼭 여기 세 가지 정리, 그 중에 꼭 중요할 것은 1, 2, 3번 중에 보면 세 가지에다만 꼭 1번, 그 다음 2번 해서 이 부분에서 여기 두 가지 요 1, 2번을 정리하면 뭐는 자동 가는 거 2번을 정리하면 자동 이 규모 미만이면 무슨 주택? 소규모다. 그래서 지문에다가 이제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가지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거를 정리하는 거면 두 개는 들어봤어요. 1번하고 2번은 들어봤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들어보자는 이게 무엇이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한번 꼭 정리를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계획 수립 기준 그래서 뭐 354부터 쭉 해서 360페이지까지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여기 장기성 계획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 중에서 지금 1번에 건물의 외부부터 해서 6번 5개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번부터 6에 해당되는 시설, 모든 시설에는 그 1에서 6에 해당되는 해서 공용 부분 중에 이 계획에 포함시킬 대상 시설물의 시기를 정해 놨다는 것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이걸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거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보면 계획에 물음표 계획의 저희가 조정이다 해서 이제 보시면 요 물음표 계획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계획의 조정은 여러분이 두 가지 물음표 계획의 조정은 정리를 해서 이거는 주관식 소수령 어느 형태든 간에 시험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물음표 계획의 조정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소수령 기평 나옵니다. 지난해도 나왔고요. 올해도 시험에 나온다는데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데 소수령이냐 주관식이냐일 뿐이지 시험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이죠.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은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을 해서 지금 보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일단 1번하고 2번 두 가지를 보고 여기서 한번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를 비교 정리하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자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며 그 부분 하나 보고요. 자 내려서 3번으로 갑니다.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몇 년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장기수선 계획의 계획의 조정은 1번 몇 년마다 여기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거에서 3년마다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3년마다 여기는 3년마다 검토입니다. 검토 꼭은 한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다라면 그때 조정하는 거예요. 1번. 그러면 여기 지금 봤듯이 3년 경과 전이면 조정합니까? 네. 근데 여기는 3년 경과 전이면 조정합니까? 네. 그런데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할 때는 플러스 누가 손을 안 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관리여건상 등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3년 경과 전이면 손을 들어줍니다. 누가 손 들어준가? 여기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 그래서 전체 입주자의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이거는 3년 경과 전에 조정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저기 보면 안전관리 계획이죠.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은 이거는 저희가 1번. 안전관리 계획은 조정의 주기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은 이거는 저희가 여기는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조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봤듯이 장기수선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 그러나 여기 안전관리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3년의 주기가 도래하면 조정하지만 이 장기수선 계획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 필요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거는 뭐예요? 3년마다 조정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을 3년 경과 전이면 조정한가요? 네. 그러면 안전관리 3년 경과 전에 조정하려면 이때는 누가 손을 들어주게 되면 안전관리 계획을 3년 경과 전에 조정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이때 안전관리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한다 해서 지금 물음표 계획의 조정의 어떤 수치를 물어보게 되면 여기 장기수선 계획 안전관리 공이다. 수치는 얼마가 돼요? 다 수치를 쓰세요. 눈 감고 얼마를 쓰면 돼요? 3을 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하나 정리하고요. 동의는 지금 제가 살폈죠. 3년 경과 전이면 누가 손들어주면 여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면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음표 계획, 장기수선 계획, 안전관리 계획은 1번, 2번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 정확히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장기수선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플러스 저희 연관해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방금 받은 1번의 건물 외부부터 해서 6번의 5개 부대 복리시설까지 관련해 보시면 여러분이 장기수선 충당금이죠.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여기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어디 써야 맞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지금 공동택 공용 부분 중에 방금 받은 건물 외부부터 6번 5개 부대 시설 및 5개 복리 시설에 이 지금 나열된 대상 시설에 대해서 보수 교체할 때 쓰기 위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분양임은 소유자 미분양임 사업주체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합니다. 근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무슨 용도로 쓰냐 그래서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을 하자 관련 용도로 써서 하자 용도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고자 해요. 그래서 하자 용도라면 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이나 심사 조정 비용으로서 두 번째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비용을 청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래서 하자 용도란 거 방금 봤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로 뭘 쓴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한다면
이때도 누가 손을 들어줘야 가능한데, 그러면 이 장기손 충당금을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세 가지 하자 용도 중에 어느 하나 용도로 쓰려면 이때는 누가 손을 들어준다면 쓸 수 있냐고, 이때는 저희가 입주자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장기손 충당금 이 하자 용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요 물음표 계획 두 가지도 중요합니다만 이어서 이 장기손 계획과 떨어질 수가 없는 장기손 충당금 연관해서 하자 용도로 쓰려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그럼 이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하자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의가 있다면 이 돈을 셋 중에 하나 용도로 쓸 수 있다 해서 그 부분 하나를 정리해 두시면서 조정적 교육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기면 저희가 장기손 충당금 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363페이지 가시면 6번의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5번이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손 충당금 사용은 장기손 계획은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자 용도 기역 니은 디귿에서 기역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비용으로, 니은은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디귿 기역 또는 니은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정립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나와 있는 번호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 돈은 그러면 누가 부담한다? 이 돈은 장기손 충당금은 해서 장기손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고요. 분양되지 아니하면 누가 부담한다? 저희가 부담한다. 여기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그래서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돈은 언제부터? 그럼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주의할 것. 이 장기수선 충당금 아까 잠깐 돈 비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수선 충당금 인계 절차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인계 절차가 나오면 아니 되고 장기수선 충당금 이와 같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데 여기는 넘겨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적립 시기가 도래하면 적립한다. 그래서 사업주체 또는 소유자 부담한다. 그러면 부담은 해서 이제 보시면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적립은 어느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저희가 장기손 충당금을 적립할 거냐. 그래서 적립 시기도 이제 보시면 포인트가 여러분이 교재 364에 가시면 3번에 그 적립 시기를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장기손 충당금은 당해 공동대 사용금 양가로 가보면 혹여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을 얻은 경우는 임시 사용 승인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사용검사일 또는 전부 임시 사용을 얻었다면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그래서 3번의 포인트는 시점이 사용검사일 때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적립한다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그 시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손 충당금은 방금 봤죠. 적립 시기는 보면 그 사용검사일 또는 저희가 임시 사용 승인일로부터 플러스 얼마? 1년입니다. 1년, 이 시점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시기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이 경과한 날이 여기는 속하는 달이다.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래서 여기는 21년이 지나고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는 그 속하는 달부터 적립은 매월 하는데 관리비와 구분이냐 포함이냐. 그래서 장기손 충당금은 법상 관리비와 뭐 합니까? 관리비와 저희가 구분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적립 관련을 보면 꼭 세 가지요. 시점은 이 시점이 됐을 때 적립하는 이 시점은 얼마? 1년이 지나고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은 매월 하는데 관리비와 뭐 하세요? 구분 징수합니다 해서 지금 동그라미 3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손 계획, 장기손 물론 지금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장기손 계획, 장기손 충당금도 지금 다른 관련 연관 여러분 꼭 중요하게
비교 정리할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충당금 그리고 하자 보수 제도는 저희가 지금 심화 과정 전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들은 지금 이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후 있는 것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자 보수 제도나 장기소송 충당금은 정확한 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장기소송 충당금까지 마무리를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